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가끔 통화하며 게임도 즐기는 소위 질긴 인연이라 부를 만한 소중한 친구죠. 이 이야기는 그 친구 A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입니다. A와 놀 때는 언제나 우리 집이나 근처 공원 혹은 다른 친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A의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사실 A도 처음에는 자기 집에 가자고 몇 번 권유했지만 제가 은근슬쩍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자 더는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A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도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초 여름방학의 첫날이었습니다. 무더운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교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A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오늘 놀래? 라는 말로 우리의 작전이 시작되었죠. 그날은 드물게 A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안에서 놀지 않을래? 좋다고 대답하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교했습니다. A의 집은 학교 근처 단지에 있는 맨션 최상층인 10층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던 제게 최상층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호화로운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게임기와 카드 뭉치를 챙겨 약속 장소인 맨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구 인터폰을 누르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혹시 나군이니? 네. A 있나요? A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먼저 올라와 있을래? 왠지 모를 위질감이 느껴져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체육 주머니를 든 A가 나타났습니다. A는 기다릴 필요 없는 데라고 무심하게 말하며 자동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익숙한 손길로 9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층이 아니냐고 묻자 A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야. 9층에 도착하자마자 A는 튕겨나가듯 내려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올라갔습니다. 뒤따라 올라가자 10층 비상문 앞에 A가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철문을 멍하니 응시하며 서 있는 그 뒷모습 어린 마음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기괴하게 느껴졌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십 초가 흘렀을까 A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가자.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안쪽에서 A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라는 인사가 2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는 어머니가 타준 차가운 칼피스는 무척 맛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창밖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 A는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내일 만나자는 인사를 뒤로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컥하고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 충전기. 엘리베이터가 이미 상승하고 있었지만 저는 서둘러 A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마치 처음부터 문 뒤에 서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소리도 없이 이미 열려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무표정한 얼굴에 A가 서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미안, 충전기를 두고 가서. 그래. 괜찮아. 들어와. A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로 녹음된 라디오처럼 보저없이 무미건조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얘는 A가 아니다. 빨리 들어와. 얼굴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은 마치 버튼을 누르면 대사가 나오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때 A의 어깨 너머로 집안의 인형이 보였습니다. 역광 때문에 실루엣만 보였지만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이 뒤로 꺾인 채 거미처럼 긴 관절을 천천히 구부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어두웠고 A의 발치에는 모래 같은 것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귀신을 쫓거나 가두는 소금 접시였을 겁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미안, 다음에 올게 라고 소리치며 계단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맨션을 벗어나다 문득 고개를 들어 10층 베란다를 보았습니다. A가 베란다에서 어떤 줄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혼자였던 베란다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A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마치 물에 녹은 설탕처럼 일렁거리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죽은 눈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에는 A와 어머니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까운 연락은 뜻밖에도 현관 앞에 서 있던 A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자 익숙한 A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전기 두고 갔더라. 내일 가져다 줄까?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2번 다시 A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왜 그때 9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갔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A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집에 잡아먹힌다고 했거든. A의 아버지는 그 10층 복도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A는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 10층 방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